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할 얘기는 내 주장은 다 하고 큰 목소리 내서 손해 할 말을 참았던 건 어떻게 반박하지 않는다는 건 나와 분명히 맞지 않는 얘긴데도 내가 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예요.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예요.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말은 사랑받기 위해서예요. 사랑받고 싶은 마음, 미움받기 싫다는 건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거거든요. 이런 나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게 상대에게는 내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참고 자신을 배려해 준 게 아닙니다. 야유회를 갑니다. 가는데 우리 산으로 갈까요? 바다로 갈까요?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나섭니다. 오, 지금 같을 땐 산으로 가야죠. 산으로 가면 꽃도 볼 수 있고 뭐 나무도 푸르르고 얼마나 좋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나는 바다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 뭐. 난 바다 진짜 가고 싶은데. 내가 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싫어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선 뭐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. 그러면 역시 더운 여름이니까 다들 산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죠. 오늘 모임에 왔던 사람들은 지금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구나 했을 때 그 다음에도 어딘가 함께 야유회를 가거나 했을 때 당연히 산을 좋아하는 그룹이지 않습니까? 당연히 산을 좋아하는 모임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,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우리 놀러 갈까 했을 때 나는 산부터 생각합니다. 왜냐면 내가 산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, 제시했을 때 다 좋아했거든요. 그리고 산에 가서 즐겁게 놀다 왔거든요. 나의 의식 속엔 이 그룹은, 이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그런데 바다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.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산으로만 가요.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. 근데 화가 나면 안 돼요. 내가 바다에 가고 싶다는 얘기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?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. 이 사람을 미워할 단체는 없어요. 뭐 바다도 좋지. 그렇긴 하네. 그럼 우리 다음엔 바다로 갑시다.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. 언젠가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나는 말도 안 했어요. 안 해놓고 왜 맨날 산에만 가지?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? 아니 말을 해야 알아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살자는 상대를 맞춰주기 위해서, 상대를 존중해주기 위해서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얄팍한 겁니다. 이 사람한테 이건 사랑받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?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지 마시라. 할 말을 하는 건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나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이 사람 말에 장단도 맞춰주고 이 사람이 하자는 것, 내가 뭐 별로 탐탁진 않지만 맞춰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맞춰줄 기회를 내가 안 주고 있는 겁니다. 안 주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. 아니 뭘 알아야 맞춰주지 않습니까? 표현을 해줘야.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할 말을 안 하는 건 이 사람을 무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.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정작 나는 그게 서운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. 이건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들이 제가 자식을 안 키웠다는 이유로 이 엄마들을 자꾸 이제 디스를 합니다. 양육 과정에서 아주 편안한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보통은 그렇고, 근데 이건 몇 프로가 아닙니다. 평균치를 냈을 때 거의 90%의 부모들이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릴 때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본인은 몰라요. 나중에 우리가 성장한 뒤에 저만 해도 이제 엄마랑 얘기해 보면 엄마는 기억도 못 합니다. 하지만
아이였던 나에게는 그게 너무 큰 반향이 돼서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, 거부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내가 그냥 맞춰줍니다. 분위기에 맞춰주고, 상황에 맞춰주고,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, 비율을 맞춰주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요. 나는 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나는 존중 안 해준다고 화를 냅니다. 내가 나를 표현을 해줘야,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해주지 않겠습니까?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, 이 그룹은 내가 얘기하는 게 상대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내가 뭔가를 하자 했을 때, 오, 좋아하고 따라와 줬어요. 그러면 나 이 사람도 이걸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.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, 이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럴 때 나의 얘기를 해야, 아, 너는 바다를 좋아하는구나. 오케이, 다음엔 바다를 가자. 내가 바다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산을 따라와 줬거든요. 그랬을 때 다음엔 바다에도 가볼까?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건 중요하다. 결국 나를 표현하는 거고, 할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. 내가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. 아, 구독 무료예요.